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3, 4월 공부와 월요일 공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특강 153이라고 한 시즌3 안에서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좀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시원함을 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어요. 먼저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요즘 3월 중순쯤 되니까 3, 4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서술형은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 교육과정과 미술교육론은 문제를 보고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올까 봐 걱정된다, 논술형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거리를 좀 갖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고민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미 공부가 습관이 잡혀져 있거나, 물론 이제 공부 시간이 좀 짧던 길던 관계없이 이미 공부를 좀 꾸준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거리는 사실은 아니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3, 4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은 공부 출발이 좀 늦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고, 성격상 좀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걱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앞세우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3, 4월 개강한 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늦은 생각이긴 하죠. 사실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게 없고요. 마구 해야 되죠. 우선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닥치는 대로 마구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부분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서술형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런 걱정은 기본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공부 방향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임용고시 기출문제에 대한 경향성 파악이 안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영역 공부해 나가면서 그 영역은 이렇게 서술이 나오는구나를 경향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1, 2월 달에도 초수든 N수든 간에 우선 중요한 것이 기출을 보는 건데, 이 기출을 정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출의 정답을 막 찾아내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공부의 거리로는 의미가 있겠죠. 어떤 문제든 중요한 문제니까 문제가 나왔을 테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아가는 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해당하는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적인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고, 기출을 볼 때 영역별로 혹은 분야별로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를. 서양화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가? 판화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가? 미술사는 어떻게 물어보는 건가? 무엇을 쓰게 물어보는 건가? 이러한 경향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서술형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는 경향에 맞게 서술하는 것인데, 이 경향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역마다, 분야마다, 장르마다, 과목마다 공부해 나가면서 기출에서 서양미술사는 이런 걸 쓰라고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쓰도록 공부해야지 라는 사고로 그런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시험 보는 요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고민인데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가면 곤란해요. 그 고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기출의 경향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자, 교육과정은 제가 지금 교과서 분석 3, 4월 달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했고, 심화반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영역마다 교육과정 보는 법, 암기하는 법, 읽어야 될 부분,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소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수이든 N수이건 관계없이 제 설명을 들으면 아마 각각 체험 영역, 표현 영역, 감상 영역, 혹은 교수학습 방법, 평가,
기타 이제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 등등 총론 강론 다양한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이미 그 문제거리들은 이미 확보했다고 전 보여지고요. 아마 그거 설명 못 들었으면 빨리 그 설명 좀 듣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미술 교육론은 참 어렵죠. 네. 뭐 그림 하나 없고 막 글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술 임용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보고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러한 걱정 하덜덜덜덜덜 말어.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논술력은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인류월 기본이 안 돼 있고 서술형에 대한 경향도 모르면서 어떻게 논술 공부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데, 논술형은 대체로 3, 4월이나 5, 6월 달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3, 4월, 5, 6월 달에. 일단 3, 4월에 서술형 두세 개의 주제가 쌓여져서 논술형 문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논술형은 서술형 작은 것들이 3개가, 2개가 모여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우선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제가 좀 볼게요. 3절 공부단 예시인데, 이게 지금 2017학년도 A형 9번 파나 과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A형 9번이에요.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문제가 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이 좀 이렇게 상태가 얘가 이렇게 돼서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시고 열어보면 충분히 열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은 오목판화의 한 기법을 단계로 6단계 제작 과정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6단계로 될 수 있고 5단계, 4단계, 3단계 얼마든지 문제 내는 사람이 단계를 구분하면 자기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6단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단계로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단계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것이 심화 공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각 과정을 구분한 것이다. 이 판화 기법에 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자, 작성 방법. 판화는 요렇게 물어보는 거, 이제 경향을 보는 겁니다. 일단 단계를 봤어요. 단계로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 봅시다. 동판화 일종의 이 기법의 명칭을 물어보네. 판화는 명칭을 물어보네. 판화는 명칭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서술할 것. 기억 여기 있네요. 로커나 룰렛으로 사용한다는 건 메조 틴트네. 그렇죠. 동판 위에 촘촘하게 균일한 돌개 홍을 만들어 메조 틴트, 로커나 룰렛으로 막 쪼는 이유가 뭐니? 판면에 어두운 면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이유를 쓰란 얘기고요. 니은에 들어갈 톤의 형성 과정. 니은, 트리싱과 먹지를 이용해서 밑그림을 좌가 바뀌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버니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섬세하게 다듬는다. 버니셔가 있는데 스크래퍼가 빠졌네. 스크래퍼로 돌기를 깎아내는 거, 밝게 한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 메조 틴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메조 틴트의 제작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 제작 과정상의 단계별로 사용하는 재료와 용구,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판화의 경향이다 라는 걸 먼저 알게 되겠고요. 요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이 지금 우리 2018년 기본서 판화 부분, 제 책을 좀 화면이 이렇게 돼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좀 나눴어요. 나눠서 좀 했는데, 보면 여기 지금 요거 이제 석판화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재판, 판 그리기, 뭐 윤곽선 따라 뭐 해라, 석판화형 크레용이다, 뭐 질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산 처리 과정 설명이 쭉 되어 있죠. 460,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빼볼게요. 네. 465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본서 내용입니다. 지금 요 기본서 내용이에요. 지금 석판화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월 달에 기본서를 배웠어요. 그렇죠? 1, 2월 달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 얘네들을 읽어야 되죠. 읽고 이러한 과정들, 굵은 글씨들에 대한 단계니까 단계를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토대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경우, 얘는 지금 오목판의 메조틴트인데 이러한 문제처럼 단계로 물어보면 이 단계에 맞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3, 4월의 공부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본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기본서를 먼저 충실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나오는 경향에 따라서 경향이 곧 포인트니까 시험 출제 포인트. 이 포인트가 각 과목 혹은 영역 마다 다르겠죠. 이것들을 파악해서 이거를 자꾸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력을 키우는 공부가 3, 4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서 석판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많이 읽고 이런 것들 좀 외우고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요게 화면상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이렇게만 준비를 좀 간단히 했어요. 이 전자칠판의 화면 크기가 좀 이렇게 돼서 아쉬운데 지금 현재 3, 4월 달 심화 강좌 당장 내일 모레 배우게 되는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본서 석판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요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 과정, 석판화, 카운트 엣지, 드로잉, 첫 엣지, 이미지 제거, 보호잉크 바르기 이렇게 단계로 나오는데 요 단계를 아까 시험 문제처럼 늘리거나 줄이거나 출제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늘리거나 줄여도 어떤 단계가 빠졌구나, 어떤 단계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갔구나라고 알아두면 될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그렇죠? 좀 더 크게 하면 준비, 드로잉, 첫 번째 산처리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 재료와 연구, 단계별로 재료와 연구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로 배우고 외우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지금 3, 4월 공부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아까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 없게 되는 건데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보다는 일단 주어진 상태에서 소화해 나가고 여러 번 반복 복습하는 거. 중요한 것은 기출에 대한 경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그러면서 이제 현재 자기의 고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저랑 의논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연간 학습 계획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일단 이론 정리와 실전 문제 풀이로 우리가 크게 1년을 좀 나눠봤을 때 이론 학습이 1, 2월과 3, 4월입니다. 그리고 또 3, 4월은 응용 학습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 2월 기본 강의, 그 다음 3, 4 심화 강의, 혹은 3, 4월 달에 이제 교과서 현재 좀 하고 있고요. 마인드맵 강의랑 기출 분석은 5, 6월 달로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고 지금 주제별로 서술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화 이론 강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가 묶여있는 이론 정리 시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7, 8월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 이런 애들까지 쌓이게 되면 기본적인 것에서 심화 내용이 포함되고 또 예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포함되고 자꾸 쌓여서 특정한 주제들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물어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죠. 네.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또 나눠봤어요. 지금 1, 2월 기본반 하고 있고 했고 3, 4월 심화반 하고 있고요. 특별히 3, 4월에 응용 파트에 지금 교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분석. 요럴 때 이제 작품들 여러 가지 분석력이 좀 커지고요. 서술하는 능력도 좀 많이 커지고 짧은 기간에 실력이 팍팍 내려가는 시간이 3, 4월이 됩니다. 또 5, 6월 달에 되고요.
올 6월 달에는 기출 분석을 할 건데 이때 경향 파악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같이 또 연습을 해보는 시간 좀 되겠고요. 요때 마인드맵을 같이 할 겁니다. 올 6월 달에 마인드맵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 한편 우리가 좀 1, 2월 달에 이미 강론서를 출발을 했고요. 3, 4월 달에 교과서 강론서가 해당이 되겠고 5, 6월 달에 강론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고 혼자 하기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함께 도와주는 시간이 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론서 지금 3, 4월 달은 교과서를 통해서 보고 있고 5월 달과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공지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월 달과 6월 달에 강론서를 강의하는데 4주 오전 파트, 오후 파트 나눠서 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4과목을 다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한 과목씩만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시간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업료도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저렴할 거고 서양미술사는 우리가 이은기 서양미술사를 1, 2월 달에 봤는데 그게 이제 인상파 이전까지만 되어 있고요. 인상파 이후가 없어서 인상파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해당하는 서양미술사 2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도서는 나중에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미교론을 할 텐데 미교론에 봐야 될 참고도서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요것들을 여러분들 다 사서 보긴 좀 불편하고 또 한 권 안에서도 다 볼 필요 없고 꼭 봐야 될 부분만 따로 있잖아요. 따라서 요때는 제가 꼭 봐야 될 책 그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만 복사 프린트해서 나눠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미기론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책 없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중국미술사랑 화론,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각각 책들을 통해서 볼 거고 역시 중국미술사 혹은 화론도 굳이 책을 안 사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프린트로 해서 강론서 특강 여러 책을 조합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우선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업료를 좀 줄이고 꼭 해야 되는 공부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도 좀 해봤고요. 이것이 5월, 6월 달에 전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해주시고 아마 이 시간대 굉장히 많은 양의 질 좋은 수업 그리고 실력이 확 늘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된 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반복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충실합시다. 심화서 마인드맵, 강론서, 용어사전은 지금부터 이미 봐야 되고요. 서술형 답안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일거에 깔끔하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합격! 합격 특강 요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